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로봇 길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이 종목 22배 더 대박 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주가의 상승이 나오질 않았죠.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커질 시장의 캐파를 보면은 상승폭이 높진 않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들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물론 길게 본다고 했을 때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습니다. 사람을 대체하고 수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상승률을 바란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더 길게 더 높게까지 갈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8,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성장하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한 모든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여러분께서 남은 하반기나 24년도 상반기에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논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 노동 인력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로봇은 한정적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한정적이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의 침투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구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상과학이었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일을 한다. 이거는 아주 먼 미래로 사람들이 봤었는데 이제 2023년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로봇이라는 게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기능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이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죠. 그 두산 로보틱스를 담은 로봇 ETF가 10월에 출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로봇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와 몸통의 핵심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이달에 상장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로봇에 대한 ETF와는 다르게 순수 AI와 로봇 관련 코스닥 기업이 80% 이상 적용된 ETF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상장 첫날부터 로봇 대장주로 등극한 두산 로보틱스도 이 ETF에 편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2조 6천억 되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1조 원이 될까라고 걱정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3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로봇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높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혁신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사실 이것도 로봇이 뒷받침이 돼야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즉 AI
로봇은 함께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로봇 중에서도 뭘 봐야 되냐? 딱 세 가지만 봅니다. BMW입니다. 이게 뭐냐? 국내 로봇 산업은 빅데이터의 B, 모빌리티의 M, 웨어러블 기술의 W와 만나면서 가치 상승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제와 운용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모빌리티와 접목해서 이동성이 강화, 웨어러블 기술이 적용되면서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나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모빌리티죠. 기존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모빌리티 관련 회사들도 로봇과 결합을 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계한 라스트 마일 배송에서도 우위 선점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있죠. 이 스팟이 기존에는 이게 바퀴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공간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스팟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제약이 없이 좁은 공간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계를 했을 때 라스트 마일, 즉 고객의 현관문 앞까지 배송하는 그러한 배송 서비스에서도 상당한 선점 우위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옮길 수 있는 물량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제약이 있지 않냐? 실제 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곤충 크기의 로봇을 개발합니다. 액추에이터 로봇의 네 팔에는 각각 드럼튼 모양으로 설치를 했고요. 상단에는 탄성 실리콘 고무가 장착된 다음에 속에 빈 실린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최대 56cm까지 높이로 점프할 수 있고요. 자체 무게 22배에 대한 하중의 짐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에 대한 배송에 대한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운반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로봇은 이 업계가 매우 좁은 공간에서의 환경 모니터링이나 제한된 공간에서의 탐사와 같은 각종 수색과 구조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산악지대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직접 가기 어려운 구간을 이러한 로봇들이 대신 탐사하고 산 같은 것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술들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보면은 로봇의 대중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 로봇이 원래 주목받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전부 다 협동 로봇이 주목을 받았는데 협동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단기 모멘텀이 꺾이고 지금은 자율주행 기반 로봇을 미래 로봇 시장으로 점찍고 현재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빅3에 대한 기업들이 자율주행 로봇에 뛰어들었고요. 대표적으로 HD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 선두 로봇 기업들은 각자 모바일 로봇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AI나 IT 분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가 1위지만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1위죠. 산업용 국내 로봇 1위 HD 현대 로보틱스는 자율주행이나 AI 기반의 인지 기술, 멀티 제어, 원격 관제 기술 등 IT 분야의 R&D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고요. 원래 얘네가 자동차 조립용 산업 로봇이 주력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빙이나 방역 등 자율주행 기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서빙이나 방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발이었죠. 이제는 두 발로 서서 걷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삼성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의 로봇 업체인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인 디지트를 한 해에 1만 대 이상 생산하는 로보팹을 올해 연말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로보팹은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세계 첫 번째 공장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고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기나 혹은 쪼그려 앉는 동작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질리티는 디지트는 앞으로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소포, 화물을 원하는 현관 앞까지 배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문 앞까지 전달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즉 물건을 옮기고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지만 배달을 하는 분야나 우리가 택배적인 분야 혹은 배달을 시켰을 때 로봇이 오는 분야에서는 바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압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집 앞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거리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다른 로봇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배달이 많은 국가에서는 배달 로봇이 어떤 식으로 언제 개발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배달 로봇을 개발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제한이 오는 11월에 끝이 나죠.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다가오는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작된 8월, 9월의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10월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근데 그 10월 시장이 끝나기 전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이슈와 11월에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배달 보급 촉진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로봇 시장에 상승 붐이 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이 배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정체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배달료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포장도 많이 늘었고 재택근무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배달 업계가 이번 11월에 이번 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실행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 로봇 개발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있죠. 자, 근데 그런 기업들 빼고도 규제에 막혀서 사업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배달 로봇 개발 스타트업들이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전문 업체인 트위니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르고 딜리버리를 지난 27일에 출시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은 건물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외 배송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실외 배송 진짜 되는 거 맞냐? 기술 개발이 충분히 된 거 맞냐? 통합 솔루션이나 개발 플랫폼은 이미 나와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번에 뉴빌리티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가 다가오는 11월에 실외 이동 로봇 통행 규제 해소에 맞춰서 상용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복잡한 도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카메라 기반인 자율주행 로봇인 뉴비, 그리고 로봇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뉴비고,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 뉴비 오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했고요. 지난 6월 이후에 출시 이후에 실증 지역에서 이미 이용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쌓아갔습니다. 근데 특정 실증 사업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일 만에 누적 주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합니다. 즉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도권에서 우리가 손쉽게 이 배달 로봇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비가 여기에 음식을 담아서 배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 뉴비 오더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달료가 로봇이 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여기에 따른 이용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빌리티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거 누가 갖고 가면 어떡하냐, 이동하는 도중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배달 도중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로봇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T는 로봇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로봇 사업을 단순한 제품 공급이 아닌 로봇 서비스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내 로봇 시장이 2025년도 기준에서 누적 23만 대 그리고 2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서비스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 속도가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국내 로봇 사업은 현재 진입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진입 단계 맞죠? 성장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KT는 로봇 시장을 개척한 업체로 수천 대의 로봇을 이미 SMB 시장에 보급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부터 로봇 사업단을 꾸려서 국내 시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통신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국내 IT 기업인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관제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로봇 서비스를 일상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플랫폼을 정교화하고 로봇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생각이고요. 앞으로 식음료나 우편물 배달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배달 로봇이나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막혀서 실외 자율주행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다가오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소가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즉 여기에 따른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스타트업부터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까지 수많은 업종에서 자율주행 로봇에 뛰어들면서 기술 상용화를 준비할 텐데, 그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잡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1월 달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가격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사모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저평가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통합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 8월에 호텔피어 2023에 참여를 해서 자율주행 로봇 개미의 실외용 신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즉 이미 얘네들은 일개미, 집개미에서 실외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기 위해서 8월달, 7월달, 6월달부터 준비해서 출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로보티즈가 받을 수도 있는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즉 앞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 명확하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 명확하고요. 대표가 기업에 대한 자신감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보티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봇 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 로봇 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 반도체, AI, 로봇,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를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인 분들도 계시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어플을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당연히 회원가입이 필요하겠죠. 회원가입은 간단합니다. 이용약관 동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 전화번호, 집 주소 안 적어도 되냐?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라고 제가 아예 그걸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이메일부터 비밀번호 그리고 본인의 이름까지 적은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회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그 밑에 있는 2차원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단기 급등주와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과 핵심 자료집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 전에 잠깐만 보시면은 투자에 참고하셨을 때 상당히 좋은 자료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 급등한 이유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나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